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갖고 온 책은 제목이 청소년을 위한 개념 있는 언어 생활, 뜨인 돌에서 나왔고요. 최형규 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청소년은 당연한 거,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을 통해서 개념 있는 언어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자, 제가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처남과 도련님, 가족 호칭에 담긴 남성 중심주의. 영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마녀, 협상, 완벽한 타인, 상류사회, 허스토리, 스윙 퀴즈, 치즈 인 더 트랩, 도어락, 인랑 등등 모두 2018년에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들입니다. 혹시 이 영화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답을 알려드리지요. 이 영화들은 2018년에 개봉한 제작비 30억 이상의 상업 영화 39편 중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작품들입니다. 벡델 테스트는 1985년에 미국의 만화가인 앨리슨 벡델이 창안한 것인데 세 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성평등 영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화 내에 각자의 이름을 가진 여성이 2명 이상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서로 대화를 해야 하고 그 대화에 남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기준 같지만 막상 이 조건을 만족하는 영화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경우 39편 중 겨우 10편만이 기준을 통과했으니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보는 영화 속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은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가 훨씬 많고 여성 등장인물들 중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아주 놀랍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영화가 끝난 뒤에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 캐릭터들 대부분이 극중 이름이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화가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화는 현실이 아닌 허구의 이야기, 즉 픽션이지요. 그러나 모든 픽션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작품 속에 현실의 모습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속 남성과 여성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영화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엘레노어 프리아 감독이 만든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 영화입니다. 거리에 우통을 벗은 여성이 등장하고 여성들은 남성을 온갖 편견과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폭행하기도 합니다. 현실과는 정반대여서 모든 장면이 낯설기만 합니다. 이런 장면을 연출한 감독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성 차별의 현실을 여성의 관점으로 비틀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비현실적인 내용이지만 남성 중심의 불평등한 사회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또한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좀 색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모습은 가족을 나타내는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흩어져 살던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지요.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동안의 안부도 나눕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란한 자리에서 오가는 말 속에서도 불평등한 사회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가족 친지가 모일 때마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처남과 처제, 그리고 도련님과 아가씨라는 호칭 때문입니다.
명절 때마다 신문과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 모양입니다. 이런 호칭이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성차별적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도련님은 남편의 남동생을 높여 부르는 말이지요. 반면에 처남은 아내의 남동생을 낮춰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오빠까지 손이 처남이라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 쪽은 높이고 아내 쪽은 낮추는 이런 호칭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차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을 아가씨라 부르고 아내의 여동생을 처제라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차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댁과 처가 역시 같은 논리로 볼 수 있겠네요. 남편의 부모님이 계신 시댁은 댁이라고 높여서 부르고 아내의 부모님이 계신 처가는 그냥 집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높여서 부르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한쪽은 높이고 다른 한쪽은 낮춘다면 이는 분명 잘못이겠지요. 부부가 평등한 관계라면 서로의 부모나 형제를 부르는 말 또한 평등해야 마땅합니다. 시대가 바뀐 지 오래인데도 아직 전 근대적 사회에 차별적인 관행이 남아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해묵은 문제점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정부 차원의 가족정책 로드맵으로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가족 호칭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지요. 호칭은 단지 문화적 전통일 뿐인데 뭐 그리 꼬치꼬치 따지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칭은 서로의 관계를 드러내는 잣대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는 그 사회의 권력관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나이가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존대를 하지요. 반대로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쉽게 반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말의 특징으로 꼽히는 존댓말과 반말은 단순한 언어적 특징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연장자 우대 문화가 언어에 반영된 것입니다. 가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에게 함부로 반말하는 어른들을 보면 나이라는 한 줌의 권력을 말로 행사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 불쾌함은 잘못된 인성을 가진 어떤 개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 언행의 배경에 깔린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서열 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은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고 사회적으로는 권력을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우리 사회에선 남성 중심의 권력이 매우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호칭에 그런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지요. 원래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호칭은 차별적이기 마련입니다. 성차별적 시선이 담긴 호칭을 바꾸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를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작은 발걸음과 같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스스로가 제법 가정적이며 집안일을 분담하는 걸 내세우느라 가끔 설거지를 도와준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집안일은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집안일은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에 87%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사노동 시간을 보면 여성은 하루 300분, 남성은 50분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먼 옛날 모계 중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면서 언어도 사회의 권력 관계를 반영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 이후로 오랫동안 남성 중심의 사회가 유지되면서 언어 역시 그 불평등한 관계를 고스란히 반영해 왔겠지요. 사회가 평등하게 바뀌어가도 한번 굳어진 언어는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일종의 지체 현상이 나타나지요.
한편으론 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평단과 관객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영화 평점이 한동안 굉장히 낮았지요. 일부 남성들의 평점 테러 때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들은 예외 없이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댓글로 넘쳐났는데, 이렇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어쩌면 불안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누린 남성으로서의 권력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현실에서 저는 희망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댓글로 도배되고 여성에 대한 모욕과 비아냥이 난무해도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혐오는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책도 봐야 하고 영화도 봐야 합니다. 그 모두가 이해와 공감을 위한 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신문의 기사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영화 평점 테러도 이어졌다. 이날 기준 약 2만여 명이 참여한 네티즌 평점은 10점 만점에 5.63점이었다. 특히 남성 네티즌의 평점은 1.88점으로 9.47점의 평점을 준 여성 네티즌과 대조됐다. 다만 영화를 본 관객들의 평점은 남성 9.54점과 여성 9.60점에 관계없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파이낸셜 뉴스 2019년 10월 26일자에 나온 글이었네요. 자, 이 책 제가 여기까지만 읽고 다른 부분들도 좋은 글, 생각해 볼 만한 글들 많습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주변에 청소년이 있다면 꼭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